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알람을 끄고 커튼을 젖히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련의 행동들부터 출근길에 무심코 하는 습관적인 동작들, 점심 식사 후 습관처럼 하는 손 씻기,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행위까지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이렇게 반복되는 습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습관들이 단순히 무의미한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합니다. 습관은 우리의 행동을 자동화하여 의식적인 노력과 결정을 줄이고 일상의 복잡성을 단순화해 줍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습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건강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습관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습관은 단지 반복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최적화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는 모든 행동을 일일이 의식하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습관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한 번 형성된 습관은 우리 뇌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고민과 결정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그 힘의 이면에는 함정도 존재합니다. 습관이 자동화되면 나쁜 습관 역시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고치려면 단순한 의지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습관을 바꾸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습관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습관을 이해하고 통제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내겠습니다. 먼저 습관의 힘을 증명하는 다양한 연구와 실험들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MIT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습관이 뇌에서 어떤 회로를 통해 작동하는지 밝혀냈습니다. 한번 습관이 형성되면 그 행동은 기저핵이라는 뇌 부위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어 의식적 판단 없이도 실행됩니다. 이런 자동화는 효율적이지만 그만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습관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하루 행동 중 40에서 45%는 습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수많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동성 덕분에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지만 그만큼 좋은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쁜 습관에 갇힐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습관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과 환경 설계를 통해 습관의 루프를 바꾸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입니다. 일상을 완전히 바꾸려 하지 말고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점차 쌓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 뇌가 새로 형성되는 신경회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반복을 반영한 전략입니다. 또한 습관은 단순히 행동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와도 깊게 연결됩니다. 단지 운동을 한다가 아니라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할 때 습관은 더 견고해집니다. 습관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셈입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에서는 습관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습관을 설계하고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습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내 삶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습관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드는 습관이고 그 습관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다소 과장된 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를 돌이켜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알람을 끄고 스마트폰을 확인했나요?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렸나요? 혹은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켰거나 아무 이유 없이 SNS를 스크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중 몇 가지는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대부분은 반복된 습관입니다. 인간은 하루 평균 35,000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무의식적인 결정, 즉 습관에 의한 결정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습관은 마치 물속의 조류와도 같습니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그렇지 않든 말이죠.
이처럼 습관은 우리 삶을 보이지 않게 조종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습관은 그렇게까지 강력할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게으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죠.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이 자동화된 행동, 바로 그것이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 자전거를 탈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균형을 잡고 페달을 밟고 핸들을 조정하고 주변을 살피는 등 여러 동작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때는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가 들죠. 하지만 몇 번의 반복 후 자전거 타기는 거의 자동화됩니다. 이처럼 뇌는 반복된 행동을 하나의 회로처럼 저장하고 나중에는 별다른 에너지 없이도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죠. 바로 이 시스템이 습관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뇌의 생존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행동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줄이고 그만큼 더 중요한 일 예컨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창의적인 사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뇌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 한 번 형성된 행동 루틴은 그것이 건강에 이로운지 해로운지와 상관없이 자동화됩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맥주를 마시는 습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을 찾는 습관, 긴장될 때 담배를 피우는 습관, 이 모든 행동은 반복되는 순간 뇌에 새겨지고 이후엔 자동으로 반복되기 시작하죠. 이처럼 습관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려는 건 조리의 방향은 그대로 둔 채 노만 열심히 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엔 같은 곳으로 흐르게 되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습관을 바꾸면 인생도 바뀔 수 있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법을 통해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이자 작가인 제임스 클리어는 대학 시절 큰 사고로 인해 한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재활 이후에도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졌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부터 다시 삶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10분만 독서하기, 운동복만 입고 체육관 가기 같은 아주 단순한 행동들. 그는 이 작은 습관들을 쌓아 올리며 점차 자신의 몸과 마음을 되찾았고 나중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읽히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쓰기에 이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이죠. 습관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복되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동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은 나는 작가다 라는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되죠. 즉, 반복되는 습관은 정체성과 자존감,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습관을 단순한 행동으로 보지 말고 삶을 바꾸는 시스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죠. 자, 이제 습관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무슨 행동을 가장 먼저 하나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알림을 확인하나요? 커피를 내리러 부엌으로 가나요? 아니면 곧장 욕실로 향하나요? 이처럼 우리의 하루는 일련의 루틴, 즉 반복되는 행동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 행동에는 하나의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습관이 어떻게 작동하고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이자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바로 습관 루프 하빗 루프입니다. 이 개념은 찰스 두이그의 베스트셀러 습관의 힘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졌으며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서도 광범위하게 다뤄집니다. 습관 루프는 신호, 루틴, 보상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호는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방아쇠입니다. 이 신호는 장소, 시간, 감정 상태, 다른 사람,
또는 바로 직전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쯤 느껴지는 피로감이 커피를 마셔야겠다는 행동을 유도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틴입니다. 신호에 의해 촉발된 실제 행동, 즉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적인 행위입니다. 예컨대 커피를 내리고 마시는 행동, 흡연, 운동, 간식 먹기 등이 루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은 이 루틴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나 기분입니다.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만족감, 혹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에서 오는 쾌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세 요소는 단순히 나열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루틴을 유발하고 루틴이 보상으로 이어지며 보상은 다시 뇌의 이 루프를 강화하는 학습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뇌는 이 행동 루프를 더욱 자동화하고 결국 별다른 생각 없이도 특정 신호에 반응해 동일한 루틴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즉,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죠.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한 직장인이 퇴근 후 집에 오면 자동으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신호는 퇴근 후 집에 도착함, 루틴은 맥주를 꺼내 마심, 보상은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됨입니다. 이 루프가 반복될수록 그는 특별한 생각 없이도 집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맥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고정되죠. 이처럼 습관 루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가 원하는 습관을 만들거나 원하지 않는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 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 루프를 이용해 어떻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의도적인 신호를 설계하라.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침대 옆에 물병을 두는 것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병을 보는 것이 곧 루틴의 방아쇠가 되는 것이죠. 둘째, 루틴을 잡고 실현 가능하게 설정하라. 처음부터 하루 1시간 운동 같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운동복을 입고 5분 걷기처럼 작고 간단한 루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쉽게 실행 가능한 행동을 더 빠르게 습관화합니다. 셋째, 보상을 명확하게 설계하라. 루틴 이후 자신을 칭찬하거나 달성한 성과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보상이 됩니다. 운동 후 따뜻한 샤워, 명상 후 좋아하는 음악 듣기처럼 자신만의 보상을 설정하면 루틴을 지속할 동기가 생깁니다. 또한 기존의 습관 루프를 분석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어떤 신호에 의해 어떤 루틴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어떤 보상을 얻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이죠. 이를 통해 원치 않는 습관의 원인을 파악하고 루틴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습관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습관 루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더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습관 루프를 뒷받침하는 뇌의 구조, 특히 기저핵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며 왜 우리의 뇌가 습관을 자동화하고 강화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체의 신비인 뇌의 구조와 습관을 이해하기 위해 기저핵의 역할과 신경과학적 설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기저핵입니다. 기저핵은 대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운동 제어, 학습, 그리고 무엇보다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기저핵 덕분에 우리는 반복적인 행동을 점차 자동화하여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저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부분은 우리 행동의 다른 측면을 조절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조체가 습관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선조체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활성화되며 그 행동이 보상을 받으면 더 강하게 활성화되어 행동을 강화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습관이 만들어지는 신경학적 토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기 전에도 의식적으로 커피 마실까 생각해야 하지만 반복될수록 이 행동은 점점 자동화됩니다. 기저핵이 아침이면 커피를 마시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도 자연스럽게 커피를 준비하고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습관은 뇌의 자동 실행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기저핵의 신경회로가 보상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보상과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기분 좋은 경험을 하거나 만족을 느끼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해당 행동의 신경 회로를 강화합니다. 이 강화는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하며 결국 습관으로 자리 잡게 만듭니다. 또한 기저핵은 단순한 행동뿐 아니라 복잡한 행동 패턴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는 기술이나 타자를 치는 속도처럼 고도로 숙련된 행동도 기저핵의 도움으로 의식적인 노력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저핵은 학습된 자동화를 담당하는 뇌의 핵심 장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저핵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행동을 배울 때는 그 역할이 크지만 일단 습관이 완성되면 대뇌 피질의 활동은 줄어들고 기저핵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처음에는 의식적이고 주의가 필요하지만 습관이 형성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실행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어떤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지, 또 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기저핵과 도파민 시스템의 이러한 작동 원리는 습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이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을 적절히 설계해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거나 반복을 통해 기저핵의 새로운 행동 회로를 만들어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기저핵의 역할은 신경질환 연구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파킨슨병이나 헌팅턴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은 기저핵 기능 이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운동 조절과 습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저핵이 일상적인 행동과 습관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습관은 뇌의 복잡한 신경 회로망과 신경 전달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바꾸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신경과학적 이해는 습관 형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저핵과 도파민 시스템의 작용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로 습관을 설계하고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행동을 자동화하는지 알면 그 과정에 맞춘 실천법을 통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의 신경과학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가 습관을 어떻게 기억하고 실행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과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려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습관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그 시스템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작고 구체적인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거창한 계획으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려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고 독서 30분 하고 채식 식단을 실천하겠다는 식이죠. 하지만 이런 계획은 대부분 지속되지 못하고 며칠 내로 무너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는 급격한 변화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과부하가 걸린 회로는 곧 원래대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습관 형성의 열쇠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운동을 습관화하고 싶다면 헬스장 가서 1시간 운동하기가 아니라 운동복 입고 매트에 앉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작고 부담 없는 행동은 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반복을 유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신호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대부분 어떤 신호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신호는 시간, 장소, 감정 상태, 특정 사람 혹은 이전 행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습관을 촉발할 수 있는 신호를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양치질 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칫솔을 내려놓은 직후라는 신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루틴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는 행동 연결 기법입니다. 이는 이미 뿌리내린 기존의 행동 뒤에 새로운 습관을 이어붙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신 후 감사일기 한 줄 쓰기 같은 식이죠. 이 전략은 새로운 습관이 기존 루틴의 일부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며 따로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관을 자리 잡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보람 있는 경험 설계하기입니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 강화되지만 그 반복의 원동력은 바로 보상입니다. 습관을 오래 지속하려면 그 행동이 당장 작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끝낸 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마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행위는 뇌에 긍정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기쁨은 도파민을 자극하며 뇌를 훈련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습관 추적과 시각화입니다. 사람들이 새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얼마나 해왔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습관을 시각적으로 추적하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달력에 스티커 붙이기, 앱에 체크 표시하기 등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시각적 피드백은 성취감을 제공하며 행동의 일관성을 유도합니다. 여섯 번째는 습관의 정체성과 연결하기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아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때 더 강력한 지속성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책을 읽겠다가 아니라 나는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화하면 그 행동이 자기 이미지와 연결되며 더 오래 유지됩니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략은 작은 성과를 축하하기입니다. 우리는 큰 성공을 기다리느라 작은 발전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좋아합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성공이라도 축하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행위는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며 긍정적인 강화의 루프를 형성합니다. 하루 5분 명상에 성공했을 때 난 해냈어 라는 감정과 함께 손을 들어 올려 보세요. 그 간단한 동작이 뇌에 강력한 보상을 남깁니다. 결국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 설계와 시스템적 반복입니다. 우리는 뇌를 속이거나 억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대신 뇌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뇌가 반복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자꾸 구체적인 행동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개념을 통합해 습관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삶을 건강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은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삶은 거대한 전환점보다는 작고 반복되는 순간들의 축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먼저 보는가, 물 한 잔을 마시는가, 출근길에 음악을 듣는가, 생각에 잠기는가, 퇴근 후 소파에 눕는가, 산책을 하는가. 이 모든 작고 평범한 선택들이 결국은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하루의 반복이 곧 삶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이 뇌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습관을 설계하고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왜냐하면 습관은 단지 반복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책을 읽는 사람은 결국 지식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스스로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처럼 습관은 곧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천적 대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변화는 대단한 각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반복은 행동이고 행동은 오늘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그 삶을 위해 오늘 단 1분 어떤 행동을 반복해 볼 수 있을까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의자에 곧게 앉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고 내일의 자신을 상상하는 것. 그게 당신의 첫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은 당신의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매일의 선택 속에 이미 당신의 삶은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평화, 인간관계, 일의 성과, 모든 것이 반복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행 중인 나를 믿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반복이 모여 언젠가 당신 자신도 놀랄만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단 1분, 단 하나의 행동.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습관의 첫걸음입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런 작은 깨달음과 실천을 함께 이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